좋은 기능을 꼭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이로움을 드리는 보험 골라담기 김희진 지사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실비보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비보험 활용 방법 세 번째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여러분께서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반대로 나의 개인 실손을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 실손을 유지하고 단체 실손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체 실손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실손을 중지시켰다가 나중에 부활시킬 때는 원래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켰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내 실비보험이나 회사 실비보험이나 중지시키고 싶은 거 중지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좋은 기능을 꼭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단체 실비, 개인 실비 둘 다 보장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단체 실비보험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3천만 원, 이렇게 총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단체 실비에서 1,500만 원, 개인 실비에서 1,500만 원, 이렇게 합산 3천만 원 기준으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꼭 하나는 중지시키시길 바랍니다. 개인 실비를 중지시킬 때의 조건은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지를 시켜 놓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단체 실비로 보장받으실 수 없을 때 중지시켜 놓았던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시면 되겠죠? 그리고 50대가 되어서 명예퇴직하기 전에도 회사의 단체 실비로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까 개인 실비를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퇴직하시는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 보험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5년간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 수령을 하셨고 암, 뇌, 심장 같은 10대 중대 질병에 대해서 5년간 발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럼 단체 실비만 있고 개인 실손을 왜 가입했다 납입 중지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체 실비만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 후에 개인 실비로 전환을 했을 때는 5년 이내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어야 하고 10대 중대 질병 이력이 없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체 실손만 믿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를 했거나 중대질병이 걸렸다면 퇴사 이후 단체 실손도 없고 개인 실손도 없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체 실손이 있더라도 개인 실손을 가입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중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비보험 활용 방법 네 번째는 보험 가입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예를 들어 암보험, 뇌와 심장보험, 간병인보험, 치매보험, 수술비보험 이렇게 가입하셔야 될 보험들이 많이 있으시고 보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 청구를 보통 언제 할까요? 일반적인 고객님들은 보통 병원에 다녀오자마자 바로바로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 실비보험이 A보험회사에 있어서 바로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B사, C사,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실 때 나의 실비 청구 이력 등이 다 체크가 됩니다. 살다 보면 감기, 장염, 위염 등 기타 생활질환 등으로 병원에 자주 갈 수 있죠. 그럼 과다 청구자로 심사가 나와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고 싶은데 암 진단비만 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심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내가 모르는 질병 코드로 찍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건강 염려증 때문에 심장 검사를 했는데 청구 이력이 남아서 심장 관련 코드가 찍혀 있다 보니까 의료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다녀왔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 고지사항이 되지는 않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묻는 질문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세 번째에 보시면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항이 있는데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6번 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청구를 한 이력을 알고 있다면 고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위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주는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청구한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게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는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할 때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분들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몇만 원 때문에 청구를 하시기보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서류를 잘 모아두셨다가 보험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한 번에 청구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다녀온 부분을 청구하지 않으면 어차피 보험사가 모르는 거니까 청구 안 한 거는 다 고지 안 하고 가입하면 되겠네요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청구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병원에 다녀오신 이력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면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서 약 처방 30일을 받았지만 약을 안 먹고 버렸어요. 실비 청구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고지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탈모약이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탈모약을 전립선 비대증 진단 코드로 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탈모 환자가 아니라 전립선 환자로 인지를 하고 전립선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병원을 갔고 병원에서 무엇으로 입력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청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고지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가벼운 것은 모아서 청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앞으로 가입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꿀팁들과 청구를 언제 하시는 게 좋은 건지 그 외에 다양한 실비보험 활용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서 제대로 상담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보험 중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보험은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비보험 관련 꿀팁을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참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 혜택을 잘 누리시는 현명한 보험 골라담기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골라담기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이나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